연어가 수천 마일을 헤엄쳐 돌아온 후 정확히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현대식 양식장에서 시작하여 연어알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과정까지 연어 양식과 연어알 채취 과정을 살펴봅니다. 연어는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사육될까요? 연어알은 어떤 방식으로 채취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연어 알 양식의 첫 단계는 채취와 수정이며 이는 세심하게 관리되는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알이 부화하여 유생 알레빈으로 변하는 것은 발달의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 유생은 4주에서 12주까지 걸립니다. 알이 부화한 후에도 치어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난황을 유지합니다. 난황이 고갈되면 물고기는 자유유영 상태로 전환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치어는 더 큰 수조로 옮겨지고 수조 안에 없는 먹이를 먹기 시작하며 뚜렷한 지느러미와 줄무늬가 발달합니다. 사물인터넷 IoT 기술과 함께 CKG 모델을 사용하면 연어 양식 과정을 최적화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물고기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병들거나 다친 물고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양식업자가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류의 활동을 추적하고 사료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과 수질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물인터넷 IoT 통합된 CKG 모델은 자동화를 통해 어류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류가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면 즉시 수거하여 가공 공장으로 이송됩니다. 연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공장은 서늘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연어는 수령 즉시 기계화된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폐쇄적인 공정을 통해 연어를 관리하여 가공 과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연어는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제거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에게 운반됩니다. 꼬리는 현대식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합니다. 그런 다음 연어는 측면 절단 단계로 운반되어 필렛 2조각으로 절단됩니다. 이 절단은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작은 뼈를 골라내고 다듬는 과정을 위해 주요 뼈를 제거합니다.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연어에 남아있는 작은 뼈를 제거한 후 기계에 통과시킵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며 생선의 질감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뼈를 제거합니다. 뼈를 제거한 연어는 가장자리 처리 컨베이어로 보내져 불필요한 가장자리를 제거하고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제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입니다. 살을 썰고 뼈를 제거한 후 최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연어는 진공 포장되어 냉장 보관되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사시미, 초밥, 연어 스테이크, 연어 정얼, 연어 샐러드 등 연어를 재료로 사용한 훌륭한 레시피가 많습니다. 연어는 인기 있는 식재료입니다. 연어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보호, 뇌 기능 향상, 면역 체계 강화,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는 놓쳐서는 안 될 훌륭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 연어 양식 및 가공 관행 외에도 업계에는 흥미롭고 이해하기 중요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전통적인 해양 양식장의 환경적 영향입니다. 바다의 발생, 폐기물 축적, 양식 연어의 탈출 및 야생 개체군과의 번식 위험과 같은 문제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해상심해 가두리 또는 폐쇄형 격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상 연어 양식, 특히 순환 양식 시스템 RAS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재활용되고 여과된 물을 사용하여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연어를 양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항생제 사용과 해양 방류의 필요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류가 야생으로 유출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상 양식은 특히 소비자와 가까운 도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적 발전은 양식 연어의 유전학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육종과 CRISPR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양식장은 더 빨리 자라고 질병에 강하며 사료를 덜 필요로 하는 연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아쿠아바운티, 오이쿠아바운티 유전자 변형 연어로 시장 규모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특히 유전자 변형 해산물의 표시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윤리적 및 규제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연어 사료의 전환 또한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연어는 야생 어류에서 얻은 어분과 어유를 섭취해 왔으며 이는 남획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곤충, 해조류,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해양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양식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혁신과 함께 어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연어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거나 비인도적으로 도축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전기 충격이나 충격식 도살과 같은 인도적인 기절 기법을 사용하여 어획 과정에서의 고통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연어 회사들은 추적 가능성과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연어가 부화장에서 가공 공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식품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책임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구매자에게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연어 양식은 노르웨이, 칠레, 스코틀랜드와 같은 국가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들은 GDP와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연어 수출에 의존합니다. 연어 양식은 부화장, 운송망, 수출 물류, 관광에 이르기까지 해안 지역 사회 전체를 지원합니다. 동시에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연어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와 중국 간의 갈등과 같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연어가 단순한 식량 공급원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몰트와 스몰티피케이션라는 흥미로운 생물학적 과정이 연어 생활 주기의 핵심입니다. 이 전환 단계는 어린 담수 연어가 해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양식장에서는 세심하게 조절된 빛 노출 시간과 염도 변화를 통해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을 재현하여 스몰트가 해수 가두리로 옮겨졌을 때 전환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연어 가공은 필렛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껍질, 뼈, 다듬은 부분 등 연어 부산물은 바삭한 껍질 간식, 반려동물 사료, 콜라겐 보충제, 유기 비료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셰프들은 연어 육포, 연어 베이컨, 발효 연어 등 독창적인 요리로 경계를 넓히고 있으며 이는 연어가 요리 혁신에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치와 농업이 공존하고 미식의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종의 재배로 이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캐비아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별미입니다. 풍부한 캐비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화로움과 연결되는 이 맛있는 고급 음식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소박한 양어장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살았던 큰 철갑상어를 우리가 캐비어로 알고 있는 작은 진주를 생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 재배는 예술, 과학, 고대, 관습의 요소를 결합한 관행입니다. 수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식과 최신 양식 절차를 결합하여 진정으로 자신만의 리그에 있는 절묘한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내심, 정확성, 철갑상어의 수명 주기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화장 운영부터 시작하여 성장 시스템을 거쳐 캐비어 추출의 섬세한 과정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는 이 직업의 숙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세계인 캐비어를 위한 철갑상어 양식의 매혹적인 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언젠가 캐비아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철갑상어가 태어나는 곳은 부화장입니다. 캐비어의 모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철갑상어의 부화 작업은 현대 양식업의 기적입니다. 과학과 자연이 만나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별미인 캐비어의 탄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모든 것은 미래 세대의 유전적 다양성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사육 철갑상어를 선택하는 행위인 모화, 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알 수집은 다음 단계로 성숙해진 암컷 성체로부터 알이라고도 함을 수확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이 알들은 세심한 배양 절차를 거치며 그 동안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화장 탱크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도 조절과 물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질은 철갑상어 알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알이 제대로 발달하려면 물이 깨끗해야 하고 적절한 양의 용존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도는 알이 자라는 속도와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하게 모니터링 됩니다. 알이 부화한 후 우리는 치어라고 부르는 새끼 철갑상어를 남깁니다.
핑거링은 대략 인간 손가락 크기의 어린 철갑상어입니다. 이 튀김은 2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키워집니다. 이 성장 단계는 철갑상어의 미래 건강과 생산 가능한 캐비어 생산량 수준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유 프로토콜이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치어의 빠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단백질과 기타 필수 요소가 풍부한 식단이 제공됩니다. 이 단계의 철갑상어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부화장의 환경도 깨끗하고 질병이 없도록 유지됩니다. 철갑상어 치어와 치어는 탱크를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하며 이는 공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장 조건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물 매개 변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부화장 단계는 새끼 철갑상어의 안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며 적절한 성장 조건을 유지하는 섬세한 발레입니다. 이러한 작은 유기체를 최고의 캐비어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철갑상어로 재배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랑과 과학의 노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래의 캐비어 생산자의 삶은 바로 그곳, 안전한 부화장의 경계 내에서 시작됩니다. 철갑상어 치어가 준비되면 성장 시스템으로 옮겨져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마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작은 새끼들은 캐비어 준비 영역에 들어갈 준비가 된 훌륭하고 완전히 발달된 철갑상어로 성숙됩니다. 철갑상어 양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연못 양식은 철갑상어 양식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 수역을 활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철갑상어의 자연 서식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실제적인 환경을 철갑상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RAS라고도 알려진 재순환 양식 시스템은 보다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을 재활용함으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이는 철갑상어의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류 시스템은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 배양 탱크에 담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신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물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철갑상어에게 자연 환경의 맛을 제공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철갑상어의 성장에 중요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 pH 및 산소 수준은 최적의 값을 유지해야 하는 물 요소 중 일부입니다. 모든 철갑상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수용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유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텀 피더인 철갑상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바텀 피더인 식단을 추구합니다. 철갑상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식단이 고품질이어야 합니다. 철갑상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갑상어는 사교적인 생물이며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은 활력과 발달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신처, 다양한 기질 등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웰빙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과 치료를 통해 철갑상어는 발달하고 성숙하며 발달의 다음 중요한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가 어린 새끼에서 완전히 성장하여 캐비어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철갑상어가 되는 과정은 미묘한 뉘앙스와 정확한 단계로 가득한 매혹적인 과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흥미로운 프로세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캐비어 수집 및 그에 따른 가공 과정은 여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마법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철갑상어가 완전히 성숙하면 즉시 수확할 준비가 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정확성과 주의가 요구되는 섬세한 춤이 필요합니다. 수확 과정에는 알의 방출을 촉진하기 위해 철갑상어에게 약간의 마사지를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생선이 손상되지 않고 가장 익은 시점에 계란을 채취하려면 유능한 손과 지식이 풍부한 눈이 필요합니다. 계란을 수집한 후에는 존재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채질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란 하나하나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귀중한 보석이며 우수한 계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캐비어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화 단계가 그 다음입니다. 계란은 고유한 맛을 끌어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계란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소금의 양이 너무 많으면 계란의 미묘한 맛이 흐려질 수 있고 양이 부족하면 요리가 맛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 전체에 소금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 계란을 부드럽게 휘젓습니다. 치료된 후 알은 일정 기간 동안 성숙됩니다. 이때 캐비어가 특유의 풍미와 질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숙 단계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캐비어는 날이 갈수록 최종 형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와 기대가 필요한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과 관심 끝에 남은 것은 진정으로 독보적인 미식가의 진미입니다. 캐비어 통 하나하나에는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힘든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입맛에 맞는 곳으로 이동하는 체험이자 감각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값비싼 철갑상어 알이 우리가 캐비아라고 부르는 맛있는 별미로 변합니다. 감각을 자극하는 이상적인 캐비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치 속에서도 보존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갑상어 양식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야생 철갑상어 개체수는 과도한 착취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오래된 강거인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캐비아의 섬세함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농민들은 사용되는 물의 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순환 양식 시스템과 같은 책임감 있는 양식 관행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갑상어에게 안전한 번식지를 제공하고 철갑상어가 서식하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서식지 복원 활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비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이와 관련된 농업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갑상어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철갑상어의 독특한 종을 보호하고 전체 개체군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식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캐비어 생산 촉진은 규정 시행을 통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증 프로그램, 추적 시스템 및 국제 무역 규칙의 구현을 통해 캐비어가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철갑상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한 캐비어에 대해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대중의 인식은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보존된 철갑상어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캐비어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한다면 책임감 있는 소비자 행동을 장려하고 이 아름다운 생물에 대한 감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과학자, 농부, 환경론자들 사이의 연구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공동으로 공유한다면 철갑상어 재배와 캐비어 생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강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캐비어의 맛을 즐기는 동시에 환경과 이 아름다운 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 가능한 캐비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사치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강과 바다의 건강은 물론 오래된 종의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맛있는 캐비어 한 스푼을 드실 때 이는 단순한 진미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여행은 꽤 길었지, 그렇지? 우리는 철갑상어를 알부터 치어까지 키우는 부화장 운영을 시작으로 복잡한 철갑상어 양식 세계를 성공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비어 통조림부터 철갑상어 부화장 제품까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철갑상어 알의 효과적인 성장은 물의 질, 온도 조절, 먹이 요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장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철갑상어의 성장과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조건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흐름 시스템, 연못 양식 및 재순환 양식 시스템은 모두 철갑상어 양식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각 방법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우리는 수확 기술부터 계란 추출 및 경화 방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캐비어 가공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존 및 지속 가능성 계획의 이행을 통해 희귀한 철갑상어 개체수와 그들이 살고 있는 사료고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캐비어 한 숟갈 한 스푼에는 자연의 은혜에 대한 인내와 보살핌, 경외심이 담겨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